이번 영상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부동산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검단 신도시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률을 볼 건데요. 왜 이 지표를 보냐? 하락장 시작이 22년 7월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이렇게 기준 시점을 가지고 증감률을 보는데요. 파란색 선은 전세 가격이고 빨간색 선은 매매 가격입니다. 우선 전세 가격부터 보면 23년 상반기부터 상승이 나오다가 23년 하반기부터 좀 내려오고 25년 상반기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매매가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반등이 나오자 동시에 상승이 나왔고 이 시점에서는 전세가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4년 하반기부터는 주장이 좀 시작되면서 매매 가격은 보합 수준으로 이어지다가 현재는 약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단 신도시 이 전체 흐름을 봤다면 저는 통계를 볼 때 이렇게 또 나눠서 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는 또 두 가지 핵심 지역이 있는데 원당동과 당하동이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이 지역이 원당동이고 원당동 아래쪽 지역이 당하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원당동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먼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매매가도 같이 따라 움직인 모습이 보여졌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24년 하반기부터 살짝 정체되다가 전세가랑 매매가가 동시에 빠진 상황이어서 다시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조금 더디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당하동을 보면 전세 가격은 원당동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원당동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25년 상반기에 좀 빠졌지만 당하동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원당동이 먼저 갔기 때문에 당하동에서 키 맞추기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거래량을 봐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해당 항목이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금월이 있는데 이 금월은 5월 10일 기준 집계된 4월 거래량과 5월 거래량을 이렇게 나란히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전은 4월 10일 기준 집계된 3월 거래량과 4월 거래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 4, 5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2월 10일 기준에 집계된 1월 거래량과 2월 거래량과 그 다음에 3월 거래량이 되겠죠. 동일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가져온 지표고 지금 보시면 5월 10일 기준 4월 거래량이 이별 상권으로 거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거래량은 5월 30일 날 집계가 마무리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3월이랑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 5월은 어떠냐? 지금 37건이 집계가 됐고 이 평균 거래가 의미하는 게 1개월이랑 5개월간의 이 평균적으로 집계된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0건인데 지금 그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4월보다는 6건 정도가 낮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집계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210건, 20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전부 신고가 완료되면 지금 210건으로 추정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37건인데 이게 집계가 완료되면 지금 191건이 예상이 되는데 확실하게는 3, 4월 달보다 5월 달은 살짝 주춤한 분위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91건도 적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94건이 제일 높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191건도 전혀 적은 거래량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당동으로 똑같이 보면 5월달 거래량은 4월달보다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개월 전과 5개월 전이랑 비교했을 때 22건이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5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추정 거래량을 봤을 때는 116건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이게 집계가 완료되면 올해 가장 높은 거래량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아직 18%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도 면에서는 살짝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당동은 그래도 4월달 수준에서 좀 높거나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해서 원당동 지역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당하동 같은 경우는 지금 14건이 집계가 됐는데 평균 수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보다는 좀 내려온 상황이고 즉 당하동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좋았다가 5월 달에 살짝 분위기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4월 달에 지금 거의 131건이 집계가 예상이 되고
지금 다시 73건대로 5월달은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73건도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래 비율로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승 거래 비율을 지금 현재 이 상승 분위기인지 하락 분위기인지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갖고 온 지표인데, 자 보시면 검단 신도시가 뜨거웠던 시점에서는 이때입니다. 이 상승 거래가 올라왔던 시점. 24년에 한번 이렇게 상승폭이 나왔다가 작년에는 그렇게 큰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증감률로 봤잖아요. 25년에는 약 보합 수준으로 이어지다가 약 상승으로 이어진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막 검단 신도시가 뜨겁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검단 신도시 상승 흐름이 움직이구나 이렇게 주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움직이는 순간 그 시장 흐름 온기가 또 바로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유료 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그럼 원당동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하반기부터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짝 하락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5월달에 아직 집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상승 거래 흐름이 이 가장 강했던 시점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60% 정도 넘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는 좀 불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하동도 마찬가지로 25년도에 이렇게 하락 거래가 많았죠. 상승 거래가 좀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키 맞추기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현 시점도 4월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월달 거래건에서는 이렇게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하동도 마찬가지로 이때 시점에서 가장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해당 구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당하동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래량 비율로 봐도 증감률 수준에서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전세 가격을 뽑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가는가,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정체 후 하락하는가,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는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전세 가격을 가지고 이 시장 방향성을 저는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전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공급과 앞으로 나오는 입주 물량과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 그리고 전세 매물수를 한 차트에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보면 연두색은 인천의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이 내려가면 전세 수급이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올라가면 전세 수급도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주 물량이 높아지면 전세 매물과 전세 수급 지수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이 전세 수급과 전세 매물이 내려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급 지표밖에 없습니다. 즉 입주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선행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후행 지표고 공급 지표만이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공급은 이미 지금 28년대까지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방향성이 어떤가요? 인천이 현재 공급 물량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모든 전문가가 공급 물량은 적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급 대책에서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으로 방향성이 어떤가요? 정해졌잖아요. 이게 따라가는 게 정해졌으면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때 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때 그러면 빠지겠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올라가겠네. 전세 가격에는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은 전체 큰 바운더리로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현재 수도권 전체가 입주 물량이 완전 적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 물량이 인천이 이때쯤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한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가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수도권 전체가 입주 물량이 2에서 3년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이 높아진 입주 물량이 영향이 덜해질 거라는 이 시나리오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는 인천 내부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검단 서구만 따라서 입주 물량을 보면, 이때 보시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좀 많았잖아요. 이 많았던 게 결과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정체됐잖아요. 이게 입주 물량 영향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25년 하반기도 다 지나간 시점에서 26년 상반기는 어떠냐? 입주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2006년 상반기는 이렇게 약 보합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입주장이 시작되면 또 이렇게 살짝 정체되거나 이렇게 상승폭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인천 검단에 분양한 거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매매 가격은 급격하게 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2006년 상반기는 가격이 보합 또는 약상승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 입주 물량을 봤을 때도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세 방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먼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서구의 전세 수급 지표를 가져왔는데, 자 보면 24년에 하반기에 상승이 흐름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온 추세입니다. 이 원인은 당연히 공급으로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된 분위기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수준은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임대차 3법이 발의된 시점에서 전세 매물이 없었고 수급 상황이 가장 불안정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온 순간 전세 가격이 먼저 크게 움직일 거고, 지금 현재도 크게 움직였지만 더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전세 증가물로 전세 시장 흐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가져온 지표에는 보시면 이 파란색은 전세 2년차 증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네이비색은 전세 4년차 증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단위 그리고 4년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됩니다. 4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시장이 나가기 때문에 전세 4년차 증감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약 만료된 시점이 다가오는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올라가고, 그게 전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수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네이비색이 이 전세 4년 증감이 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이게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2년 증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4년 증감률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면 검단 신도시 전체는 4년 증감률이 10% 이상대에 올라오고 있고, 이어서 원당동을 보면 원당동은 더 상승폭이 큽니다. 당하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2년차 이 전세 증감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는 입주 물량이 가장 타격이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이게 언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아까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된 수요가 생긴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지 다음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위에랑 똑같은 거지만 좀 전체 흐름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 지표를 가져왔고, 자 보시면 이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년 9개월 전 비교하면 해당 시점에서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폭이 이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10%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 전과 거의 비교해서 현재 가격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때 가장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거는 5월 시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8월이지만 이게 6월, 7월 되면 이게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기준 시점이 바뀌겠죠. 한 달씩.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 왔다고 쳤을 때 그건 이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때 계약한 사람과 이때 계약한 사람은 또 이 전세가 부담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때 부담했던 사람이 가장 더 타격이 크겠죠. 원당동도 마찬가지로 이때, 그리고 당하동도 이때. 자, 그래서 이 시점이 오게 되면 검단 신도시 이 4년차 증감률, 즉 4년 전에 계약했던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거의 20%까지 감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이고, 이게 매매로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도 높은 시점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이 다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또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매매 가격이 또 움직일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인지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어서 제가 검색량을 가져왔는데, 저는 검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검단 아파트 매매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지 봐보는데 22년 상승장 때는 이때 엄청 많이 검색량이 터졌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흐름 어떠냐? 조금 보합 수준으로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검단 신도시가 상승이 확 올라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살짝 올라온 시점, 이때는 좀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검색률로 봤을 때는. 물론 이 지표상으로 현재 이 수급 상황, 그리고 위에서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증감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강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량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검단 신도시의 부동산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명확한 가이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앞두거나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좀 많이 답답하다,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